우리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실점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실점 기록을 보면 바레인전에서 1골, 요르단전에서 2골, 말레이시아전에서 3골을 실점했습니다. 총 6골을 실점하고 있고 16강 진출팀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한 팀이 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수비적인 전술 자체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안 좋은 건 우리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뒷공간이 열리면서 역습으로 실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90분 중에 경기를 하다 보면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는 경우가 한두 번 정도는 생기죠. 순수하게 내려앉아서 수비를 할 때 실점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것도 우리가 간격 유지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수비 라인을 내려서 수비를 할 때도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공격 라인의 사이의 거리가 약간 먼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2명의 미드필더를 활용하다 보니까 중원 라인의 선수가 부족한데 간격까지 멀어버리니까 중원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범위가 매우 넓어진 상태예요. 상대 공격수가 우리의 수비라인 앞 공간, 하프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공간이죠. 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선수의 숫자도 부족하고요. 공간을 너무 넓게 커버하다 보니까 한 명이 끌려나가는 순간 반대편에 있는 한 명이 너무나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선수들이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공격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미드필더가 또 한 명 끌려나가면 연쇄적으로 계속 공간이 발생하는 계속 이런 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요르단전의 경기 장면인데 우리가 분명히 수비 라인을 4-4-2 전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거리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태죠. 요르단이 이 공간으로 패스를 먼저 넣어줘요. 이 공간에서 패스를 잡으니까 자연스럽게 황인범과 박용우 2명의 선수가 커버를 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이 이 안쪽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수비 라인 앞에 있었던 황인범 선수가 올라와서 이 공간을 커버를 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죠. 황인범 선수가 올라오면 황인범 선수가 있었던 이 자리가 당연히 공백이 생기게 되겠죠. 요르단이 이 안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황인범 선수가 올라오게 되고요. 수비 라인은 가만히 있는데 황인범 선수가 올라가니까 비워둔 이 공간에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르단이 편안하게 이 안쪽으로 또 패스를 보내주면서 우리가 연쇄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레인전에 실점한 장면도 보면 약간 비슷합니다. 한국이 분명히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2명의 미드필더 황인범과 박용우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인범 선수가 약간 오른쪽으로 쏠리니까 박용우 선수도 살짝 오른쪽으로 쏠리고 있는 장면이죠. 정말 우리는 수비 라인 앞에 이 앞 공간을 2명의 미드필더만 활용을 해서 커버를 할 때가 많아요. 박용우 선수가 끌려나가는 순간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바레인이 패스를 편안하게 보내주고요. 이 안쪽에서 볼을 받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안쪽에서 볼을 편안하게 받은 다음에 박용우 선수가 뒤늦게 달려오지만 사실은 압박의 속도가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방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안쪽에서 볼을 받아주고요. 여기서 바레인이 볼을 떨어뜨려주고 득점까지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말레이시아전에도 똑같이 나와요. 수비 라인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4-4-2 전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도 미드필더 2명 황인범과 박용우 선수죠. 그리고 이번에는 박용우 선수가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자연스럽게 황인범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이 공간, 이것도 우리가 수비 라인을 보면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이 기본적으로 되게 멀어요.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거리도 멀고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2명의 선수로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커버하는 것이 사실상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황인범 선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비를 할 때 황인범 선수가 비워둔 이 공간으로 공격수 한 명이 내려오고요. 공격수가 내려오니까 우리의 수비수 한 명이 당연히 끌려 나가야겠죠. 그리고 끌려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앞 공간에서 말레이시아가 패스를 넣어주는데 패스를 넣어줄 때 따라 올라와서 수비해주는 김영건 선수의 수비가 약간은 좀 부족했고 여기서 말레이시아가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안쪽으로 패스, 볼을 받아서 슈팅까지 이어나가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극적인 동점골을 허용했죠. 이 장면을 보고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우리가 경기를 주도했지만 실점을 했기 때문에 헛웃음이 나왔다 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헛웃음이 나올 게 아니라 바레인전과 말레이시아전의 실점 장면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수비 숫자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수비가 많은 상태에서 실점을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수비적인 전술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그 수비적인 전술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공격 라인 이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대 수비 라인의 중원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를 매우 잘하고요. 반면에 우리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수비 라인 앞에서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수비의 약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격을 할 때 좌우 윙백이 높게 올라가면서 좌우 측면의 수비수들을 측면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안쪽에 3명의 미드필더와 투톱, 이 5명의 선수가 요 중원 라인에서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특히나 알도사리의 움직임 활용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에이스니까 계속 요 사이 공간을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귀찮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알도사리가 약간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빠지면서 미드필더 한 명을 끌고 나가면 요 뒤에 있었던 칸노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매우 잘해요. 그래서 칸노 쪽에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올 때도 많고요. 반대편에서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인 알나에이가 올라가면서 미드필더를 한 명 끌어내면 이때 알도사리가 오히려 반대편 공간으로 넘어가면서 요 공간을 또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칸노가 자연스럽게 또 이 공간으로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도사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드필더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약간씩 달라지는 건데,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알도사리가 앞에 있고 칸노가 알도사리의 바로 밑에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를 어떻게 끌어내냐면 알도사리가 볼을 잡았을 때 아무래도 상대 수비수들이 알도사리에게 쏠리니까 알도사리가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수비수를 끌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 알도사리가 수비를 끌고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미드필더의 공간이 발생하고요. 그때 칸노가 알도사리의 뒤에 있다가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알도사리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면서 칸노가 이 공간에서 볼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칸노가 볼을 잡을 때 반대편에 있는 미드필더가 칸노에게 붙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 뒤에 공간이 발생을 하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드필더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칸노가 좋은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 공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장면은 왼쪽에 있는 알 나헤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가 살짝 뒤로 물러나면서 미드필더 한 명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알 브레이크라는 선수가 높게 올라오면서 상대의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한 명이 끌려나가고 측면 수비수가 끌려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수비라인 뒤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알도사리가 왼쪽에 있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이 공간을 향해 움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중앙 미드필더인 칸노가 알도사리의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일단 알도사리가 좋은 공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알도사리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도사리가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았을 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볼을 전개하는 플레이가 매우 뛰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알도사리의 연계 플레이를 살려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전개할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한 명 한 명씩 끌어내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플레이가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만치니 감독 자체가 이탈리아를 맡아서 유로를 우승시킬 때도 그때 뭐 인시니에를 비롯한 바렐라, 베라티, 로카텔리, 키에사 이런 선수들을 활용해서 사이사이 공간을 너무나 잘 활용하는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로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한 공격 과정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식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건데, 그만큼 우리 대표팀이 수비 라인이 내려서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권을 잡았을 때 사이사이 공간을 잘 막아주려면 우리가 조금 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 라인 간의 거리가 가까워질 필요가 있죠. 이 라인 사이를 좁게 만들면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라도 이 공간 사이를 잘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최근에는 4-4-2 전형을 쓰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라서 공간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4-4-2를 쓴다고 해서 반드시 중원 라인에 공간이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간격을 좁게만 설정할 수 있다면 이 간격이 좁아지는 순간 사이사이에 상대 공격수들이 볼을 컨트롤할 만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토트넘을 봐도 토트넘이 4-3-3이 아니라 미드필더 2명을 쓰는 4-4-2 전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메디슨이 없다 보니까 4-4-2 전형을 쓰고요. 오히려 쿨루셉스키를 올려서 투톱 전형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고 있죠. 근데 여기서 토트넘의 전형은 기본적으로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 라인의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좁은 간격을 형성하니까 요 라인 사이에서 상대 팀들이 공간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앞쪽에서 전방 압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앉아서 수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맨시티전을 보면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는 수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분명히 토트넘은 최전방에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 2명의 공격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4-4-2 전형을 쓰면서도 미드필더 라인에 2명의 선수가 있는데도 수비 라인의 간격이 매우 좁기 때문에 여기서 맨시티가 공간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공간 안으로 패스가 들어가도 선수단의 간격이 촘촘하니까 볼을 안쪽에서 받는 순간 토트넘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이 공간을 빠르게 좁혀주죠. 그래서 볼을 받을 때 빠르게 압박이 들어가고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2명이 있어도 절대 수적인 부족함이라던가 중원 라인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간격 유지라는 것이 수비 라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뭐 4-4-2를 쓰든 4-3-3을 쓰든 중앙 미드필더 2명을 두든 3명을 두든 물론 토트넘과 우리 국가대표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의 간격 자체가 4-4-2를 쓴다고 해서 반드시 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과 우리의 코치진이 그동안 우리가 바레인전과 요르단, 말레이시아 이 3경기에서 발생했던 수비 라인 간격에 대한 문제, 요 문제를 확실하게 피드백을 통해서 잘 파악하고 그리고 전술적인 보완책을 어느 정도는 들고 나와줄 수 있어야 이번 사우디전에 우리가 실점을 많이 하지 않는 경기가 될 수가 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우리가 실점에 대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아무래도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전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실점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면 손흥민이라던가 황희찬, 이강인 이 공격진의 발끝에서 득점이 나오고 우리가 충분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길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의 특징 자체가 공격력이 좋다는 거니까 당장 말레이시아전에도 3골을 넣었지만 3골을 실점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는 실점을 줄일 필요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실점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8강을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